안녕하세요,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변의 생활법률 팩 주제는 바로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할 점입니다. 계약서 관련돼서 이렇게 검토 의뢰를 받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계약서를 쓸 때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다라는 것이 뭔가 비용도 들고 아무래도 좀 누구 어떻게 맡겨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이, 계약서를 쓸 때 뭐 이렇게 쓰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저한테 계약서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계약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일단 계약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을 잘 규정을 해 놓는데, 그 계약에 기재된 뭔가 의무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규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업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사실 동업계약서라는 것이 뭔가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뭐 노무를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되는 경우에 뭐 수익 분배나 뭐 이런 것만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에서 뭔가 손실이 발생하거나 잘못됐을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뭐 잘 될 경우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뭔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서로 뭐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손실을 서로 보지 않기 위해서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뭐 페널티를 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돈을 빌려줬을 때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규정을 해놔야 되는데, 대개는 그 계약서를 쓸 때 이 계약을 쓰는 목적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쓸 때는 반드시 페널티 조항을 넣을 것. 그리고 또 이제 계약서에는 나중에 이제 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양 당사자 간의 어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의 해석 문제예요. 계약서에 적혀진 내용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양 당사자가 아주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계약서의 문구를 어떻게, 왜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을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의사에 의해서 뭐 집어넣는 문구가 뭔가 애매하고 뭐 어떤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항상 분쟁이 되고, 나중에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는 나는 분명히 그런 의사로 적은 문구가 아닌데 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항상 문구를 명확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 숫자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동업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같이 하고자 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의 청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반드시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서에 집어넣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나중에 송사로 이어지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건 이 사람들 사이에 이런 금전적인 문제, 계약관계의 어떤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놓으셔야지만, 뭐 돈은 잃더라도 사람은 잃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또 친한 사이인 경우에는 계약서 같은 거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뭘 해,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로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기재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뭔가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더 이익을 보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뭐 반반을 나누기로 했다라는 게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할 만한 동기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반드시 어떤 거래를 하거나 뭐 금전을 주고받거나 동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조항을 넣을 것. 뭐 조금 돈이 들더라도 사실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시고 작성을 하는 게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저희 같은 변호사들은 항상 이런 분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계약에서 어떤 부분이 서로 이제 계약이 규정이 잘 안 돼 있어서 분쟁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에 어떤 송사로 이어져서 더 큰 비용으로 어떤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길. 자, 오늘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제가 또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 있으면 계약서 작성할 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런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생활법률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 주제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 변호사 이기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